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오긴 했지만 명문대까지는 아닌 그런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예전부터 머리가 한쪽으로 트였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고 그러다 보니 평소 관심이 많던 컴퓨터 공학과를 나왔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제 적성에 맞았으니까요. 물론 컴퓨터 공학이라는 과 자체가 취업이 잘 되는 편이긴 했지만 제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쟁쟁한 고수들이 많다 보니 취업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던 중 중소기업이었지만 나름 탄탄해 보이는 회사를 소개받아 취업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경력을 쌓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업무는 개발자로 프로그램을 새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나름의 가치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일이다 보니 업무가 조금 많은 와중에도 나름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과도 좋았고 회사에서 인정도 받게 되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던가요? 같이 일하는 선배가 칭찬을 하다 보니 신바람이 나서 더욱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엄마가 눈치를 살피며 물었어요. 무조건 대기업만 고집하더니 일은 할만한 거야? 생각했던 것보다 재밌는 것 같아. 거봐, 엄마가 뭐랬어. 그렇게 경력 쌓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했잖아.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내 실력이 막 뛰어난 것도 아닌데 선배가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더 열심히 일하게 되더라고. 네 실력이 뛰어나지 않긴 왜 뛰어나지 않아. 대학 다닐 때도 교수님이 엄청 칭찬하고 그랬잖아. 엄마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거기서 열심히 하다 보면 반드시 더 좋은 기회가 올 거야. 엄마 말에 제가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사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만 고집했지만 그 회사에 들어가서 경력을 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부모님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대학을 진학할 때도 부모님은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모님 덕분에 잘 자랄 수 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 자존감이 높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살았어요. 부모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왠지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곤 했으니까요. 그렇게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회사에서 친해지게 된 동기 현서 씨가 제게 하소연을 했어요. 기준 씨는 컴공과 나와서 인정도 받고 좋겠어요. 아닙니다. 아직 배울 것도 많은걸요. 저번에도 보니까 처음 보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일에 접목하는 것 같던데 일하다 보면 그런 게 막 떠오르고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다 창의력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냥 단순 암기만 잘하다 보니까 창의력은 완전 꽝이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즐겁게 일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도 현서 씨는 명문대 나왔잖아요. 명문대를 나오면 뭐 하겠어요. 문과라 취업하기 엄청 힘들었는걸요. 난 이과 나온 기준 씨가 더 부러워요. 저번 달에 김 대리님이 나한테 일을 하나 넘겼는데 그냥 노가다야 노가다. 그거 하다 보면 짜증나고 지치고 그런다니까요. 현서 씨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는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평소 현서 씨는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같이 입사한 동기가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는 가장 친하게 지내던 그런 동기였습니다. 결국 제가 현서 씨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문서 작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엑셀에서 건수랑 조사하는 건데 문제는 30개도 넘는 문서를 조사해야 돼서 진짜 하루 종일 걸려요. 근데 하다 보니까 현타가 오면서 이걸 이렇게 생 노가다로 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죽하면 제가 보기에는 무슨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사수인 김 대리님한테 물어보기까지 했다니까요. 그래서 김 대리님은 뭐라고 그래요? 김 대리님은 그동안 쭉 그렇게 해온 거니까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냥 해오던 대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 있죠.
일도 많은데 이런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고 이래서 중소기업밖에 못 되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회사 전체가 다 같이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들 그런 생각하기 귀찮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엄두를 못 내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현서 씨가 푸념을 늘어놓는 모습에 순간 제가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현서 씨, 그 문서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기준 씨가요? 저도 현서 씨가 무슨 말하는지 완전 공감이 되는 게 사실은 제 업무 중에도 그런 업무가 있어서 저도 제 사수인 이 대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똑같은 말을 하길래 혼자 몰래 시스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걸리던 게 한두 시간이면 해결이 가능하더라고요. 정말요? 역시 내 생각이 틀린 게 아니었던 거죠? 우선 문서를 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현서 씨 생각이 맞을 것 같네요. 근데 기준 씨 일도 많을 텐데 저 도와줄 시간이 있겠어요? 퇴근하고 같이 해보는 건 어때요? 그럼 저는 진짜 감사하죠. 현서 씨 입이 귀에 걸려 있었는데요. 현서 씨는 전형적인 문과 출신이다 보니 시스템을 개발하고 하는 것을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그날 모두 퇴근하고 현서 씨와 단둘이 남게 됐고 제가 문서를 확인해 봤더니 역시나 현서 씨 말이 맞았습니다. 시스템만 잘 만들어 놓으면 하루 걸릴 일을 넉넉 잡아도 2시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문서를 유심히 확인하고 있자 현서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기준 씨, 어때요? 현서 씨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참 이해가 안 되네. 시스템 하나만 만들면 한두 시간이면 할 수 있는 일 같은데 원시 시대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그죠? 제 말이 맞죠? 아무리 봐도 이상하더라니까요. 나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업무 효율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런 개발을 해서 일을 줄이는 게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닐까요? 중소기업 치고는 탄탄한 회사라고 듣고 들어왔는데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우선은 여기 보면 특정 날짜 폴더에 자료들 복사해두고 패턴 읽어서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나오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게요. 할 수 있겠어요? 그럼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퇴근 시간 지났는데 미안해서 어쩌죠? 아닙니다. 저는 이런 일 하는 게 즐거워요.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일이잖아요. 라며 늦은 시간까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출하는 방법까지 알려줬더니 현서 씨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 뒤 현서 씨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현서 씨는 일을 하는 내내 얼굴도 밝아졌고 제게 밥까지 사주면서 감사 인사를 몇 번이나 했어요. 만약 평소에 현서 씨가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면 모른 척 했겠지만 현서 씨도 저를 많이 도와줬기에 은혜를 갚았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은 현서 씨가 일하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던 김 대리님이 놀라운 표정을 지으며 현서 씨에게 물었고 제가 도와줬다고 대답을 하자 곧장 상무님께 보고까지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다음날 상무님이 불러서 가봤더니 놀랍다는 듯 물었어요. 내가 듣자하니 자네가 현서 씨를 도와줬다며? 도출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해서 조금 도와줬습니다. 이제 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친구였구만. 내가 사장님한테 보고했으니까 같이 가보자고. 네? 사장님께요? 제 말을 들은 척만 척 상무님이 저를 데리고 사장실로 걸어갔는데요. 순간 칭찬을 받을 생각에 약간 들뜬 마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일이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든 프로그램 이야기는 이미 들었던 것인지 사장님이 제게 한마디를 툭 던졌어요. 자네가 그걸 만들었다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과의 미술을 머금은 채 자랑스레 대답했는데요. 순간 사장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요즘 MZ세대들이 이기적이라는 말은 누누이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자네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구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자네 이름이 뭐라고 했지? 서기준입니다. 그래, 서기준이. 너 대학은 어디 나왔어? 땡땡 대학 나왔습니다. 땡땡 대학이면 간신히 인서울한 거네. 그러니까 네가 딱 거기까지인 거야. 그러니 네가 대기업은 꿈도 못 꾸는 거다, 그런 말인 거지. 여기를 아직까지 학교쯤으로 생각하는 건가? 여긴 회사야, 회사.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 빨리 알려서 회사 전체가 사용하게 되면 시간도 절약되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니들끼리만 쓸 생각을 해? 니들이 단체 생활을 제대로 안 해봐서 잘 모르나 본데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야. 사장이 제 학벌까지 내리깔며 말하는 모습에 순간 기분이 상해서 얼굴이 굳어지고 말았고 사장님 말에 나름 변론을 했습니다. 그게 얘기를 안 꺼내봤던 건 아닌데 대부분은 기존 하라는 대로 하라고 했어. 괜히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뭐? 분란? 넌 내가 네 친구로 보이냐? 어디서 감히 사장한테 말댔구야. 지금 내가 중소기업 사장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사장님이 어찌나 흥분해서 말을 하던지 더 이상 대꾸를 하지 못한 채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사장님이 다시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근데 너 이름이 뭐라고 했지? 이준이? 서기준입니다. 기준이나 이준이나 그게 그거지. 암튼 기준이 네가 싹 다 조사하고 부서별로 비슷한 프로그램들 만들어서 알려줘. 네? 제가요? 그럼 네가 만들어서 알려줘야지. 누가 알려줘? 그걸 만든 게 넌데. 순간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기에 제가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그럼 제가 하는 업무는 좀 줄여주시는 건가요? 뭐? 네 업무를 왜 줄여? 지금 사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시스템 만들어서 교육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은데 그럼 제 일을 좀 줄여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번에 개발하라고 지시하신 것도 이번 달 말까지 끝내라고 하셔서 지금 계속 야근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라도 시간을 연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정중히 부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 업무가 개발자가 맞긴 했지만 그런 류의 업무가 아닌 전혀 다른 개발 업무를 진행하기로 하고 입사를 했던 거고 그것 이외에도 산더미처럼 일이 쌓여 있었거든요. 하지만 사장이 비웃듯 말을 했습니다. 내가 들어보니 금방 만들었다고 하던데 그걸 핑계로 일을 안 해보시겠다 그 말인 거지? 뭐? 일을 줄여줘? 너 회사가 장난인 줄 알아? 내가 말한 건 무슨 일이 있어도 기한 내에 끝낼 생각해. 알겠어? 학벌도 안 좋은 거 뽑아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네. 사장님이 콧방귀를 뀌면서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결국 제가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사장님이 한마디를 더 했어요. 원래 회사라는 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시킨 대로 일이나 해. 어디서 감히 일개 직원이 사장한테 대들긴. 그럼 저는 이번 달까지만 하고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번 달 말까지만 하고 회사 그만둘 테니까 빨리 다른 사람 알아보시죠. 처리해야 할 업무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저는 사장님처럼 양심이 없는 사람은 아니어서 양심상 인수인계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뭐가 어쩌고 어째? 나보고 양심이 없어? 회사를 그만둬? 네, 저는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일은 좀 힘들어도 보람이 있어서 열심히 했던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진 것 같아서요. 그럼 저는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줄 알고 있겠습니다. 제가 나름 예의를 갖춰 인사를 하고 나가려고 하던 순간 사장님이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너 말이야. 내가 여기저기 다 전화했어. 취업 못하게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네가 지금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러나 본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곳인 줄 알아? 평생 취업 못하고 빌빌대봐야 정신을 차렸지. 여기서 경력 쌓고 대기업에 갈 생각이었나 본데 나도 웬만한 대기업 간부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너 각오해야 할 거야. 그럼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장님의 인성을 다 봤던지라 더 이상 타협을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상무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갔더니 짜증스레 말했어요. 너 지금 해보자는 거야? 새파랗게 젊은 놈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지금까지 네가 싸가지 없이 한 건 없던 일로 해줄 테니까 사장님한테 정중하게 사과드리고 없던 일로 하자. 아닙니다. 퇴사하겠습니다. 야, 내가 이 정도로 했으면 너도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튼 요즘 젊은 놈들은 인간미가 없어. 그럼 저 지금 바로 퇴사할까요? 제 말에 상무님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문 채 귀찮다는 듯이 자리로 돌아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결국 자리로 돌아가서 퇴사할 준비를 했는데요. 현서 씨에게서 비상 계단으로 나오라는 문자가 왔고 살짝 계단으로 나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현서 씨가 눈물을 쏟았어요. 기준 씨, 나 때문에 일이 이렇게 돼서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그게 왜 현서 씨 잘못이겠어요. 인성 나쁜 사장이랑 상무 잘못이죠. 일을 잘하면 칭찬을 해주는 게 맞는 건데 오히려 혼만 내는 거 보니까 참 신기하네요. 대학 선배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대학 선배 말이요? 그때 잘 알고 지내던 선배가 그랬거든요. 사회 나가면 굳이 잘하는 척 하지도 말고 그냥 딱 평균만 하라고요. 안 그럼 일이 다 떠넘겨져 올 거라고 했는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네요. 사실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 회사에도 일 안 하기로 유명한 사람들 몇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회사에서 팽팽 놀면서 잘만 사는데 결국 일 잘하는 사람들만 고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니 직장인들이 회사에 애착이 없는 거겠죠. 그러게요. 저도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일이 넘어오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만둘 생각이에요? 네, 그만두려고요. 어디 가도 여기보다 낫지 않겠어요? 괜히 저 때문에 너무 미안해요. 현서 씨 잘못 아니니까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사장 인성 보니까 어차피 오래 다닐 회사는 아닌 것 같네요. 그러니까 현서 씨도 틈틈이 다른 회사에 이력서도 내보고 그래요. 여기는 진짜 아닌 것 같네요. 제가 오히려 현서 씨를 위로해줬는데요. 현서 씨가 너무 미안해하면서 눈물까지 쏟고 있었거든요. 그 사건이 있은 지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또다시 상무가 불러서 갔더니 그날 저녁 사장이랑 술 한잔 마시자며 제안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더니 며칠 전과는 다르게 상무가 부탁까지 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을 하는지 드러나 보자라는 마음으로 사장님을 만나러 가기로 했고 그날 퇴근 후 상무님과 함께 사장님이 기다리는 곳을 갔는데요. 사장이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설득이 아닌 타박을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네가 잘 몰라서 그러나 본데 너처럼 그렇게 막 행동하면 어디 가도 욕만 먹을걸. 내가 들어보니까 결국 사표를 냈다고 하던데 너 그거 엄청 경솔한 행동인 거야. 그리고 말이야, 내가 워낙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 인생 선배라 이런 소리 해주는 거지. 너 다른 회사 가봐라. 이런 얘기 해준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회사 다닐 생각해. 물론 일말에 기대를 하지도 않았지만 사장의 뻔뻔스러움에 소름이 돋았기에 제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 추후도 없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야! 사장인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 꼭 그래야겠어?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엿주는 건데요. 제가 사장님께 무리한 부탁을 한 게 있을까요? 업무를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부탁드린 것 뿐이잖아요. 그리고 치사해서 제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시간에 근무수당도 안 받고 내내 일했습니다. 들어보니 사장님이 시간에 근무수당 주는 걸 엄청 싫어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싫어하긴 왜 싫어해? 얘가 나를 악덕 사장으로 몰아가네. 일을 잘해봐. 늦게까지 남아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 근데 일을 못하니까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하는 거 아니야. 지들이 무능력해서 그런 걸 가지고 왜 남 탓을 하고 지랄들이야. 사장이 소주를 들이키고 있었는데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개발자가 더 필요한데 월급을 많이 못 줘서 못 뽑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모든 걸 다 참고 혼자 일하고 있었던 건데 제대로 된 사람 한번 뽑아보시죠. 이 정도 업무 강도에 이 월급 주면 올 사람이 한 명도 없을걸요?
저는 심지어 주말에도 집에서 일한 적 많거든요. 하지만 첫 직장이라 어떻게든 견뎌보자 하고 참았던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 한번 구해보세요. 근데 그 많은 일을 소화해낼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빨리 후임자 구하셔야 할 겁니다. 저는 미리 말씀드린 날짜에 정확히 퇴사할 생각이니까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천벌을 받을 놈 같은 이라고? 내가 너 천벌 받으라고? 매일같이 기도할 참이야. 사장이 뒤에서 고래고래 소리치고 있었지만 내 알바가 아니었기에 들은 척 만척하고 그곳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저는 회사를 그만뒀는데요. 결국 후임자를 구하지 못했던 것인지 인수인계도 못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보름쯤이 지난 어느 날 현서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준 씨, 저도 통화하고 싶지 않았는데 진짜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에요? 상무님이 전해달라는 말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요? 그게 후임자가 왔다고 인수인계 하러 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하면서요. 순간 웃음이 터져나왔지만 웃음을 꾹 참고 대답했어요. 제가 기한을 안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알았다고만 해주세요. 기준 씨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저도 곧 이직할 것 같아요. 정말요? 그동안 이력서 엄청 많이 냈더니 몇 군데서 연락이 왔거든요. 암튼 기준 씨한테는 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땡땡 산업에 정 사장님 있잖아요. 정 사장님이요? 그분이 왜요? 정 사장님이 기준 씨 찾길래 그만뒀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놀라시더라고요. 정 사장님 참 좋은 분이셨는데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일개 사원인 저한테도 참 잘해주셨잖아요. 맞아요. 엄청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암튼 지금부터는 기준 씨가 전화 안 받는다고 할게요. 현서 씨가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 현서 씨와 몇 번 더 통화를 했는데 개발자로 뽑았던 직원이 일주일도 못 버티고 그만뒀다고 했어요. 그 모습에 씁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 저는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바쁘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전에 현서 씨가 말하던 땡땡산업 정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요. 귀준 씨, 나예요, 정 사장. 네, 사장님, 잘 지내셨어요? 나야 덕분에 잘 지내고 있죠. 근데 회사를 그만뒀다면서요? 정 사장님은 여전히 존댓말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평소 정 사장님은 아들뻘 되는 제게 절대로 반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궁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장님, 그냥 반말하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거래처 직원한테 반말을 하다니요. 그리고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절대 반말 안 합니다. 이 말이라는 게 참 신비한 힘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주면 상대방도 나를 존중해주기 마련이더라고요. 내가 사장이랍시고 우리 직원들한테 반말하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말 실수도 하게 되고 그래서 늘 조심한답니다. 물론 그렇다고 직원들한테 극존칭을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바른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러니 상관하지 마세요. 정 사장님은 절대로 반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입장에서는 전 직장 그 민 사장이라는 사람과 정 사장님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물론 정 사장님 회사가 민 사장 회사보다 작은 편이긴 했지만 멀리 본다면 정 사장님 회사가 더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그랬기에 정 사장님 전화가 반갑게만 느껴졌습니다. 거래처 직원이긴 했지만 일개 사원에게 안부 전화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정 사장님의 물음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학벌이 안 좋다고 비하 발언도 하고 너무 막대하다 보니까 굳이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있을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거기다 거진 매일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전혀 인정받지 못한 느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암튼 순간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네요.
사실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민 사장이 나한테도 반말하면서 갑질을 한 적이 많긴 하거든요. 네? 사장님한테도요?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특히나 술만 취하면 더 심해지는데 먹고 살자니 그러려니 한 거죠 뭐. 그나저나 내가 전화를 한 이유는 말이에요. 혹시 일자리는 구했나 해서요. 일자리요? 지금 알아보고는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번에는 제대로 알아보고 들어가려고요. 제가 긴 한숨을 내쉬자 정 사장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꺼냈어요. 저기, 그래서 말인데 우리 회사는 어떤가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회사로 온다고 하면 전에 봤던 회사보다 연봉도 더 올려줄게요. 우리 회사로 오는 거 생각 좀 해볼래요? 사장님 회사로요? 순간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로 머릿속이 어지럽기만 했습니다. 결국 제가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사장님, 제가 그곳으로 가면 민 사장님네 회사에서 거래를 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민 사장님이 저한테 엄청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라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이래저래 어찌나 갑질을 해대던지 마음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럴 바에야 거래를 끊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던 차였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매출에 문제가 생기긴 하겠지만 옛말에 나무가 아닌 숲을 보라는 말도 있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그 정도 배짱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장님께서 저를 너무 높게 평가하시는 것 같아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기준 씨는 크게 될 사람이에요. 내가 장담합니다. 라는 말에 결국 저는 정 사장님네 회사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 사장님네 회사로 갔다는 소문이 전 회사에까지 퍼졌고 민 사장이 찾아와서 거품까지 문 채 악담을 퍼붓기도 했지만 정 사장님은 냉정하고 단호하게 행동하셨어요. 그러면서 회사 매출에 타격을 받긴 했지만 정 사장님은 지혜로운 분으로 직접 발로 뛰면서 새로운 거래처를 찾았고 그 위기를 잘 버텨냈습니다. 그러면서 사장님은 저와 많은 소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 수밖에 없었지만 사장님의 든든한 지지가 있었기에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회사는 나날이 성장을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출근을 하자마자 사장님이 따로 불러서 물었어요. 서 팀장, 오늘 저녁 식사 같이 할래요? 식사요? 그럼 회식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내가 누구 좀 소개해 줄까 해서요. 소개요? 그때 말했던 거래처 사장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이따 가서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우선 다른 직원들한테 말은 하지 말고 약속 장소 문자로 보낼 테니까 거기서 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따라 사장님이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말을 했기에 저도 긴장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업적으로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퇴근 후 사장님이 문자로 보내준 약속 장소로 향했고 잠시 후 식당 룸으로 들어갔다가 저도 모르게 놀라서 외쳤습니다. 오? 현서 씨! 사장님께서 현서 씨도 부르신 거예요? 그동안 바빠서 연락도 못했는데 너무 반갑네요. 새로 들어간 회사는 적응할 만한 거예요? 현서 씨를 보자 반가운 마음이 들어 제가 질문을 쏟아내고 있었는데요. 현서 씨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준 씨 얘기는 여기 사장님께 자주 들었고요. 네? 그럼 우리 사장님이랑 자주 연락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럼요. 엄청 자주 연락하고 지냈죠. 기준 씨 승진했다는 소리도 들었는걸요? 어휴, 쑥스럽네요. 근데 두 분이 언제부터 그렇게 가까워지신 거예요? 정말 신기하네요.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머리를 긁적이고 있자 현서 씨가 다시 입을 뗐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같이 일할 때부터 딱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장님께 기준 씨 꼭 데려와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정말요? 그럼 현서 씨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된 거네요. 그런 기념해서 오늘은 제가 밥 사겠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반갑네요. 반가운 게 맞긴 한 거예요? 그럼요. 진짜 너무너무 반가워요. 근데 두 분이 언제부터 그렇게 친해지신 거예요? 회사에서 일할 때는 두 분이 마주칠 일도 많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전 회사에서 마주칠 일은 많지 않았지만 집에서는 매일같이 마주치고 있어서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거든요. 순간 현서 씨 입에서 믿기지 않는 말이 새어나왔기에 제가 눈만 동그랗게 뜨고 두 사람을 번갈아가며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현서 씨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며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기준 씨 혹시 이상한 상상한 거 아니죠?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집에서 매일같이 마주치고 있다면 여전히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아 제가 말끝을 흐렸더니 현서 씨가 미술을 머금고 다시 말했어요. 정식으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정 사장님의 하나뿐인 외동딸인 정현서입니다. 네? 사장님 따님이요? 설마요. 제가 넋이나간 채 두 사람을 바라보자 사장님도 웃으며 현서 씨를 거들었습니다. 맞네. 현서가 내 딸이야. 우리 회사 들어오기 전에 경험 좀 쌓고 싶다고 하길래 우리 거래처인 민사장네 회사를 추천해줬던 거고 말이야. 근데 거기서 보물 같은 자네를 딱 알아보고 추천해줬지 뭔가. 회사도 아니고 우리 현서 친구니까 반말해도 되는 거지? 그럼요. 근데 진짜로 현서 씨 아버님이 맞는 거예요? 저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서. 우리 현서가 엄마를 쏙 빼닮긴 했어도 이 코는 나를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그것도 아닌가 보구만. 그러면서 두 사람 코를 봤더니 정말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사장님이 일개 사원인 제게 전화까지 한 이유를 알 수 있었답니다. 그날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했고 나중에는 사장님이 자리를 피해주는 바람에 현서 씨와 더욱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현서 씨가 먼저 고백을 해왔고 우리는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미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에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이 잘 맞았으니까요. 그렇게 얼마 뒤 우리는 양가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도 올렸는데요. 장인 장모님이 어찌나 서두르시던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결혼을 했습니다. 현재 저는 회사에서 팀장으로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아내와 함께 경영 수업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민사장네 회사에 들어갔던 게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만약 그때 그 회사에 들어가지 못했더라면 장인어른과 아내를 만나지도 못했을 테니까요. 어느 날은 장인어른과 소주를 마시던 중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요즘은 그때 민 사장한테 고맙다는 생각마저 든다니까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라네. 근데 그 회사가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됐는지 들으셨어요? 굳이 말할 필요 없어서 말 안 했는데 결국 민 사장네 회사 부도 났다고 하더구만. 네? 부도요?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직원들한테 허구한 날 갑질을 해대니까 누가 나만 하겠나. 결국 직원들이 한꺼번에 사표 내고 고용노동부에 고발까지 했다고 하더구만. 거기다 업계에 갑질로 소문이 나다 보니까 거래하던 대기업에서도 계약을 다 끊어버렸다고 하더라고. 그러게 절대 죄 짓고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 결국 부도나고 말았잖나. 그런데도 여전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직원들 욕을 그렇게나 하고 다닌다고 하더구만.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하던데 민 사장은 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았던 것인지 아무것도 없이 가족들한테 팽당해서 지방 어디로 갔다고 하더구만. 들어보니 돈 좀 번답시고 가족들에게도 함부로 했던 모양인데 이제는 돈도 못 벌고 하다 보니 아내도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하면서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 장인어른이 한심하다는 듯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 장인어른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 문득 인과응보라는 말이 떠올랐는데요. 민 사장이 나쁜 짓을 해서
온 우주가 벌을 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과 함께 항상 바르게 잘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 긴 사연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살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